주요 뉴스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강은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8개월 전 아시안컵 준결승전 패배를 안긴 요르단을 2대 0으로 완파하고 월드컵 예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지는 악재 속에서도 부주장 이재성과 오현규의 연속골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팀원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를 관통한 허리케인 밀턴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사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허리케인 피해는 미 대선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안팎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작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학의 쾌거로 평가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신영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소설가 한강이 올해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 수상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스웨덴 할리먼이 설명한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처럼 한강은 꾸준히 인간의 폭력성과 한국의 아픈 과거사를 다뤄왔습니다. 1994년 소설가로 등단한 한강은 한 여성이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육식을 멀리하고 죽음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풀어낸 소설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의 부커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에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조명했고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는 제주 4.3 사건을 다뤄 프랑스의 문학상 메디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이 SNS를 통해 한강의 이름과 작품을 한글로 소개하며 예우를 갖춘 가운데 한강도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I'm so surprised and I'm honored. I can say I grew up with Korean literature. I hope this news is nice for Korean literature readers and my friends, writers. 전 세계의 K문학을 알린 한강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도 한강의 수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관련 내용을 긴급 뉴스로 전했는데요. 우리나라 서점들은 서둘러 한강 작가의 책을 모아둔 매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서영 기자입니다. 서점 한편에 한강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어 수업부터 채식주의자까지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서점들은 서둘러 한강 작가의 작품을 모아둔 매대를 만들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곧바로 서점으로 달려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웅장해져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밥을 쏘고 오늘 여기 와서 책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아시아인 작가의 수상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ここ最近ずっとヨーロッパの方の作家さんばっかり受賞していたんで、むしろアジアの作家さんが取れて嬉しかったなっていうのが強かったですね。
스웨덴 할리먼 SNS에는 노벨 문학상 작품을 원서로 읽을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는 찬사는 물론 시대의 문장가인 그녀가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AP 등 외신들도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과 세계적인 K-팝 그룹 BTS 등을 거론하며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반영한다고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불리는 밀턴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10명의 사상자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2주 전 허리케인 헐린으로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밀턴이 또 관통하면서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문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강타한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거대한 트럭조차 뒤집어져 나뒹굴고 도로 곳곳이 붕괴됐습니다. 갈기갈기 찢겨버린 야구 돔구장은 허리케인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주택가는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고 보트를 타고 인명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주택과 건물 수백 채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연이은 초강력 허리케인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피해 복구 작업은 민감한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We have North Carolina has been hit very hard and this administration has not done a proper job at all. Terrible, terrible. Nobody's seen anything like it.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허위 정보를 그만 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구호자금을 이민자 지원에 썼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Those who engage in such lies are undermining confidence in the rescue and recovery work that's opening and ongoing. As I speak, they're continuing. These lies are also harmful to those who most need help.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허위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합주가 몰려있는 미국 남동부의 허리케인 피해는 여당인 해리스 후보에게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과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 실시 지역 내 476곳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됐는데 오늘 회의에서 인하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불이 난 차량과 같은 차를 갖고 있는 벤츠차 소유자 20여 명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8시간 만에 간신히 꺼졌지만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고 주변 차량 800여 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불이 시작된 차량은 벤츠 전기차 EQE 모델인데 차주들은 불안함과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염려되는 데다 차를 팔고자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차잖아요. 리스크가 있는데 한 4천을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살 거예요.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화재 2달여 만에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은 벤츠 본사와 벤츠 코리아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벤츠가 사기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츠가 중국의 1위 업체 CATL 배터리를 쓴다고 하곤
화재 위험이 큰 파라시스 배터리를 써 허위 고지했다는 겁니다. 벤츠 측은 고객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ATL 배터리만이 EQ 모델에 사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 측은 한 사람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액수를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기도 평택시 평택 제천도 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진입로 통행이 차단됐고 사고 수습이 3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엔 경기도 안성시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나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임대형 창고에 보관해둔 현금 68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건데요. 창고를 관리하던 남성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려 5시간 동안 돈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이 현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가방 속 담요를 들춰보니 돈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다른 가방들도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연달아 나옵니다. 지난달 서울 잠실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사라진 68억 원 중 일부가 경기 부천에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도난 신고 접수 6일 만인 지난 2일 창고 관리자인 40대 남성 A씨를 경기 수원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 마스터키를 이용해 창고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캐리어에 5시간 동안 돈을 옮겨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의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그런 보고 과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다고. 보관하던 현금을 천가방에 옮겨 카트에 담아온 A씨는 이곳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다시 옮겨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업무차 창고를 둘러보다가 캐리어에 지퍼가 열려 돈을 보게 됐고 욕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액 68억 원 가운데 40억 1,7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찰로 넘기는 한편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경찰이 강원도 양양군청과 양양군수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물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군수를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뒷자리 문을 열고 타는 남성, 김진아 강원 양양군수입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려서는 바지춤을 정리합니다. 뒤이어 차에서 내리는 여성은 자신의 땅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이 여성은 화면에 잡힌 이날도 군수가 차 안에서 힘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했다며 심지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6월 12일 날은 저를 차를 태워서 절로 갔으니까 여기는 소리 질러도 소용없고. 이 여성은 군수에게 10년 동안 민원 해결을 위해 돈과 안마의자 등 1억 원 가까이 금품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사하면서 그냥 200만 원 이렇게 손이 쥐어졌죠, 와이프한테. 집에로 갖다 줘, 이제 사무실 집으로 다 갖다 줬죠. 경찰은 지난주 김군수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여성 민원인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군수 집무실에서는 휴대전화와 민원 관련 서류를, 군수 자택에서는 이 여성이 줬다고 주장한 안마의자도 찾았습니다. 김 군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만 전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이달 안에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문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규군을 파견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희 MBN이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걸로 추정되는 조립식 군수공장의 모습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수 설비를 지원하고 기술자 200여 명도 파견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이는 건물 몇 채가 넓은 벌판 사이 덩그러니 확인됩니다. 내부에는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함께 이들을 싣고 나르는 장비도 포착됩니다. MBN이 확보한 러시아 소재 포탄 생산 공장으로 북한의 기술과 자재가 투입됐습니다. 이른바 조립식 군수공장으로 군수공장의 생산 공정을 부분별로 쪼개 쉽게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게끔 한 공장입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의 조립식 군수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술자 200여 명을 파견하고 이미 제작한 설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합작 군수공장들은 연해주 지역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선 전방 지역에까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게는 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 생산을 맡길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제작 과정에도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프로세스도 이미 시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 한 러시아 소식통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군수공장 인력 구인 광고가 크게 늘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기술자 중 일부는 러시아 군수공장을 직접 참관할 기회도 얻게 되면서 귀국 후 북한 군수공장 선진화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MBN 취재 결과 그동안 러시아는 비싼 비용 때문에 자주포를 만들지 못했었는데 북한의 도움을 받아 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에서 공장을 들여와 방사포로 불리는 신형 다연장 로켓까지 현재 성능을 평가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주포가 포신의 끝이 봉쇄된 채 철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생산된 러시아군 신형 자주포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최대 사거리 70km로 포탄 70발을 분당 10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차체 생산 라인을 받아서 조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포가 조립된 장소는 러시아 최대 중공업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의 우랄 트란스마쉬 공장이 유력합니다. 합동이란 명칭이 부여된 이 신형 자주포는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한 첫 자주포로 전장에서 현재 운용 중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2002년부터 이 자주포 개발을 시작했지만 고가의 개발 비용 등으로 생산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북한의 공장을 들여와 신형 다연장 로켓 광복을 지난 2월부터 생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경 220mm와 300mm 두 종류인데 25발이 한 묶음으로 총 5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용과 생산 속도 등 강점이 많은 북한 다연장 로켓을 지형에 맞게 설계해 성능을 시험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향후 북러 양국 간 군사적 협력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안세하 씨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세하 씨는 SNS에 자필 입장문을 올려 인터넷 글들과 그들의 주장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왜곡된 기억으로 인한 허위 내용에 대해 사과하면서까지 다시 연기자로 활동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학교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 씨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됐는데요. 안 씨 소속사가 곧장 반박했지만 이후 추가 폭로자들이 등장해 안 씨의 학폭 가해를 주장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의 식당 예약에
11만 명이 몰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권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 이번 달 예약을 오픈했는데요. 순식간에 11만 명 이상이 몰려 식당 예약 앱이 먹통이 되는가 하면 급기야 안표 거래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예약권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거래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권 셰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하면서 예약권 안표 거래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속에서 돋보인 다른 요리사들의 식당 예약 건수도 급증했다네요. 최근 잇따른 폭로로 정치권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많은 여권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멀리하라며 경고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사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윤석열 후보 캠프 상황실을 총괄하던 윤한홍 의원은 당시 윤 후보에게 명태균 씨와 관련한 조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후보가 창원에 갔을 때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찾아왔다며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후보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인물이라며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 출신이 아니라 속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조언을 받은 이후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를 소개했지만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첫 만남에 명 씨가 대통령 할 거냐 시장 할 거냐 물어 어이가 없었다며 말이 과장돼 인연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명 씨가 섭섭했는지 오 시장에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에선 명 씨를 수많은 선거 브로커 중 하나라고 규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선거를 치러보면 여론조사를 빌미로 접근하는 인물들이 많다며 명 씨도 같은 부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여권을 혼란에 빠뜨린 명태균 씨의 폭로전을 두고 민주당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당원 정보가 명태균 씨에게 들어갔다는 의혹인데 국민의힘은 위법은 없었다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비공개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뤄지던 2021년 10월 진행된 조사로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가량이 명 씨에게 유출돼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유출 경위는 물론 조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그냥 명태균 씨 혼자 자기 보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힘과 또는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즉각 이름을 익명화한 안심번호라 문제될 게 없다면서 유출된 게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측에 공이 제공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출이 아닌 적법한 배부였다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느 캠프에서 나간 건지, 사실은 캠프가 네 군데 캠프가 있잖아요. 꼭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만 나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그렇고. 명 씨에게 흘러든 경위를 조사해 필요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도 명태균 사태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감에 불출석한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는데요. 여당은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영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여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두 사람에 대한 동행 명령은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그런 증인들만 불러가지고 동행 명령을 해가지고 나와서 증언을 해라 그러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결국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 명령은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동행 명령장 전달을 위해 경남 창원의 명 씨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집행되진 못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동행 명령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어떻게 계시는지? 김 전 의원 역시 부재로 동행 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5일 열리는 행안위 국감에서 증인 출석을 두고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독대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 논란으로 여권의 위기의식이 커진 게 이번 만남이 성사된 배경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 의대 증원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독대를 재차 요청한 지 보름 만에 대통령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에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은 현재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 귀국 이후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높아지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독대가 이뤄지면 김 여사와 명태균 씨 논란, 의대 증원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렵게 만들어진 독대를 통해 각종 현안들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느냐겠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연일 발언을 이어가는 한 대표.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이번엔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기소까지 언급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독대 전 이런 압박이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이어서 최돈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기소 여부 질문에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소해야 한다는 직접적 표현은 아니지만 그만큼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민심의 심각성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분석입니다. 김 여사 사과와 공개 행보 자제에 이어 수위가 높아진 발언인데 한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무엇보다 김 여사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과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까지
김 여사와 연관된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만남 이상의 결과물이 필요하다며 모든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야당 공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당내에선 독대 사실만으로도 닷새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회동 전 한 대표의 공개 압박이 대통령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라오스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처음 만났습니다. 한일 양국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고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뒤이어 들어온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맞이해 반갑게 악수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라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의 첫 외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전임 기시다 총리님에 이어 총리님과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이시바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現下の戦略環境のもと、日本と韓国の緊密な連携は地域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も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 양국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도약시키는 데 뜻을 모으고 입국 간소화 논의를 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이 불법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 협력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총선을 앞두고 있고 첫 만남인 만큼 윤 대통령의 방일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과 한일 중 3국, 미국과 러시아 등 18개 나라가 모인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엿새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중동 지역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곳곳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엔군 기지까지 공격해 2명이 다쳤습니다.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끝내자마자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어떻게 할지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폭격한 레바논 남부 민가에 들어가 수색 결과를 직접 공개합니다. I want you to see what kind of a gear. You see the hand grenades here? Look at those sniper rifles here. All was ready for the raid. 헤즈볼라가 민가에 구축한 테러 기지라며 여기에 숨긴 무기들을 압수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지상 작전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대한 테러 첩보가 들어오자 아랍계 용의자 5명을 바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내외의 맹렬한 작전을 이어가다 유엔 평화 유지군까지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Saying that 2 of its peacekeepers were injured after an IDF Merkava tank fired its weapon towards an observation tower. IDF soldiers deliberately fired at and disabled the position's perimeter monitoring cameras.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유엔군까지 공격당하자 강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입장을 내지 않고 이란에 대한 재보복까지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 source tells CNN Israel's security cabinet is set to vote on how to respond to Iran's missile attack last week. This coming, of course, a day after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Netanyahu spoke on the phone. 이란의 석유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방법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임직원 횡령과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감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 자료 공개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지주 회장으로는 처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은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사퇴하시는 게 맞겠네요. 네,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회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 권한을 내려놓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작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무위 국감에선 또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의 매도 지시가 전달됐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요. 최근 논란이 된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전 감사는 보훈 인사가 아니었냐는 야당 질의가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은 민간 기업이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얼마 전 소속사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한이는 뉴진스를 지키겠다며 오는 15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팝 아이돌의 국감 출석은 처음 있는 일인데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자체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소속사 후배 그룹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다 들리고 보이는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한이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뉴진스 전용 소통 어플을 통해 국회 출석 의지를 밝힌 한이는 자신과 뉴진스 멤버들 그리고 팬들을 지키기 위해 국회 출석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이는 어머니에게 받은 메시지도 공개하며 가족들도 자신의 국회 출석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이는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져 있는 거 외에도 정말 갑질이 있거나 법 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이의 국감 출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김주영 대표의 참석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침팬지 한 마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먹는데요. 마치 사람처럼 도구도 곧잘 사용합니다. 중국 충칭으로가 함께 가보시죠. 중국 충칭의 한 동물원입니다. 침팬지 한 마리가 돌 위에 걸터 앉아 능숙하게 젓가락질을 하며 국수를 먹는데요. 다 먹은 뒤에는 미끄럼틀을 조심스레 내려가 빈 그릇을 내려놓기까지 합니다.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침팬지는 23살, 이름은 유후이입니다. 이 침팬지는 이전에는 청소를 하고 비누와 솔로 옷을 세탁하는가 하면 접시를 닦는 모습도 포착돼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굽혀펴기와 같은 고난도 동작도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네요. 배트를 어깨 위에 걸친 한 남성이 능숙한 솜씨로 스윙 연습을 합니다. 멋진 타격과 함께 빠른 진루까지 소프트볼 실력자로 보이는데 마지막 은퇴 경기를 앞두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 남성의 이름은 지미 잭슨, 올해 87세입니다. 나이가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아 보이는 이 남성의 마지막 소프트볼 경기라는데요. 20년 전 당시 67세일 때 네브래스카 시니어 소프트볼 리그에 합류했고 입단 당시에도 많은 나이였지만 20년 동안 멋진 선수로 활동해왔습니다. 은퇴 경기를 앞둔 지미는 동료 선수들이 가족과도 같고 경기를 할 때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네요. 허리케인의 본격적인 상륙전, 미국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 때의 구조 영상이 화제입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허리케인이 들이닥치기 전 모두가 대피하던 때 개 한 마리가 웅덩이 안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기둥에 몸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경찰관이 조심스레 다가와 개가 겁먹지 않도록 괜찮아, 해치지 않아 등의 말을 걸며 개를 구해냅니다. 만약 이대로 몸이 묶인 채 허리케인을 맞닥뜨렸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 무사히 구조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 관현악 축제가 더 커진 규모와 다른 장르와의 다채로운 협연 무대로 돌아옵니다. 또 양자역학과 에너지의 흐름에 주목해온 오유경 작가의 개인전도 열리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악 관현악단이 참가하는 축제가 대중가악가이라는 키워드로 열립니다. 국악은 근엄하고 진지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제로 피아니스트, 성악, 소리꾼, 국악그룹, 소프라노, 첼리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뛰어난 연주자들이 뭉쳤습니다. 록밴드 백두산의 기타리스트 김도균의 무대와 박범훈 축제 추진위원장이 직접 피리 연주자로 나서는 창부 타령, 일본 전통음악가 나카이 토모야가 일본 고토엽 주곡, 소나무를 국악 관현악곡으로 편곡하는 흥미로운 무대가 팬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국악 관현악의 좀 객관적인 모습들을 앞으로 갖춰가는데 우리 국악 관현악 축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나무 합판, 금박, 고무, 메탈 크리스털 등으로 구성된 작품은 마치 어린 시절 장난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유경 작가는 각각의 재료가 가진 재질을 살리면서도 분리된 재료로 구조를 만들고 그를 통해 시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작가에게 세상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으며 서로 연결되고 축적하고 쌓이고 반복하면서 하나의 존재가 탄생하고 모든 것은 연결됩니다. 전쟁이라는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에서 견고한 신분제를 깨부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대결을 속도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이라는 스타의 시원시원한 액션, 판소리 등으로 어우러져 OTT 작품으로는 최초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화제성과 대중성 면에서 눈길을 사로잡지만 극장에서 만날 수 없어 작품의 액션과 색감, 사운드를 온전히 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여의도 본사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향 분당 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등이 참석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연일 일교차 큰 날씨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특히 경북 봉화는 가시거리가 80m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요. 맑은 하늘 아래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완연한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오후 한때 경북 동해안과 경남 동부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은 12.6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25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